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시 동그라미 세모 이육사의 광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하죠. 이거 잘하면 1학년 때 봤고 잘 못하면 2학년 때라도 봤을 그런 시인데 뭐 어찌됐건 이육사 건데 안 하고 갈 수 없지요. 자, 이제 우리 큰 틀 한번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이육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야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틀만 잡을게요. 자, 광야라고 하는 터전 처음 태초에부터,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그 시점부터 출발을 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넓은 터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태동이 되었더라. 그렇게 신성하게 태동된 이 역사 속에 지금은 비록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의 시련을 겪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내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고 좋은 세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흔히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쉬운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분 한번 읽어드리면서 하긴 할 건데 가장 큰 틀의 원래 원칙의 가장 첫 번째는 까마득한 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라고 하는 현재와 그리고 까마득한 날 뒤에 천보의 뒤인 미래, 까마득한 날이 지금 왜 나와? 천보의 뒤인 미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거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 구분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 2, 3년까지는 과거 앞에 써놓도록 나와 있어요. 지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4연부터 사연에다가는 가로 앞에 있어요. 현재, 5연에다가 미래 이렇게 써서 연 구분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요. 자, 까마득한 날에 처음 시작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죠. 우리 이렇게 하늘이 처음 열렸다 이런 거 보통 천지개벽이다,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 천지가 개벽이 되고 어디 닭 오는 소리 들렸으랴 어디에 천지개벽할 당시니까 얘들아,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당시에 무슨 닭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으랴 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우선 서리법이고요.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서리법이고 쉽게 얘기하면 생명 같은 것은 아직 없었을 그 당시죠. 그러니까 정말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자, 모든 산맥들이요 바다를 연모해서 막 휘달리고 뭐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즉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천지창조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기고 바다를 연모해, 바다를 사랑하다 보니까 바닷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바다가 휘달린다. 그러니까 이제 산맥들이 구름을 이렇게 이루면서 생기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잘 나타냈고요. 바다를 연모해 사랑해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의인법, 휘달린다 마치 생명체가 큰 움직임을 가지고 동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밑에 쓰시면 됩니다. 화류법이 쓰였죠. 어찌 됐건 여기서부터 어떤 산맥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휘달릴 때도 옆에 굳이 쓴다면 역동적, 시각적 이런 거 쓰시면 되겠네요.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차마 이곳이 어디냐면 제가 이따 쓸 거라서 여기다가 미리 쓰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함부로 범할 곳이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넓은 광야는요 범해서는 안 되는 곳이야. 굉장히 신성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신성성이라든가 불가침성 같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광야 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답니다. 자, 큰 강물이 비로소 이제 그 뒤에야 하늘, 땅, 그 다음에 산맥 생기고 광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물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 강물은 이른바 역사라는 것으로 많이 상징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태동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한번 보고 갈게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요거 표현 굉장히 괜찮죠? 요 표현 그래서 우리 표현상 특징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 부지런한 계절이요. 계절은 사실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계절이 여기다 쓸게요. 계절이 피었다가 지고 꽃이 마치 피고 지는 것처럼 꽃이 피고 지는 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 보여지지 않는 관념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거 우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지? 이거 그 밑에다 쓰시면 돼요. 추상적인 관념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요 표현 쓰여지는 유명한 부분이죠. 어쨌든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강물이 역사의 태동이 시작되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인 지금에는요. 지금 눈 내리고 있고요. 자, 이쪽에다 쓸게요. 똑같이 눈 내리고 있고요. 자, 이른바 눈이 시에 나오면 현대시에 나오면 긍정이야 부정이야를 문맥상 찾으셔야 돼요. 왜? 눈은 항상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중에 유명한 것이잖아. 눈이 내리고 있고요. 이거 일제강점기 시. 일제강점기 시에 눈 나오면 물론 문맥상 있다 할 겁니다만 안 봐도 세모 아닌가 얘들아? 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런 걸 일제강점기 혹은 일제강점기의 시련 뭐 이렇게 둘 건데 하지만 눈 내리고 있는 그 와중에도요. 매화 향기는 홀로 아득하니 있거든요. 이른바 매화하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지? 주로 지조, 절개,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보여진다면 어쨌든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독립에 대한 의지 혹은 독립에 대한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은 아득하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나는 그래서 내 여기라고 하는 건 여기 어디? 광야요. 여기다가 나 노래의 씨를 뿌릴 거예요. 자, 노래의 씨. 자, 노래의 씨라는 건 노래의 씨앗.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노래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노래로 나오겠죠. 마치 열매가 피듯이 그런 씨앗을 뿌릴 거예요. 이 노래가 뭔데?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하고 싶어서 미리 지금 씨앗을 뿌려놓나를 본다면 자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겁니다. 자, 초인, 초월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구원자 같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누군가이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고요. 초인이 있어서,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초인 보고 여기서 목 놓아 아주 목 터져라 부르게 하고 싶어요. 리라 의지적인 어조니까 의지적으로 나는 이렇게 광복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자, 목 놓아 부르게 할 거예요. 뭐를? 노래를. 이거였네요. 이 노래를 나는 목 놓아 부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 노래는 뭐냐면 독립에 대한 의지, 독립에 대한 기운, 독립을 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거, 독립이라고 하는 큰 그 의지를 심어놨다가 결국 나중에 선구자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목 놓아 노래를 부를 거예요. 독립을 펼쳐줄 거예요. 그러게 만들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그러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씨앗을 뿌려놓는 거지. 사실 이런 거 얘들아 윤동주 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들으세요. 사실 이거 어찌 보면이 아니라 원래 그렇죠. 희생적인 자세거든. 비록 내가 지금 심는 이 씨앗이 뭐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게 크고 자라야만 누릴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내가 노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것이 크고 자라서 노래가 광복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라면 크게 광복이 되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씨앗을 뿌려놓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경제적이든 노력적이든 심리적이든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과 힘겨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희생이죠. 그런 희생적 자세를 보이겠다. 그래서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 얘들아 속죄양 모티브라고 하는데
죄를 사하노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 민족의 잘못이든 무엇이든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을 하겠다라는 걸 속죄한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이 속죄한 모티브가 윤동주 시에 많이 나와. 대표적인 유명한 시가 뭐냐면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 알고 계시죠? 십자가가 왜 나는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속죄한 모티브죠.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윤동주 시에 간간히 나오는데 참회록에도 나오죠.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알아두신다면 이 표현 같은 거 하나 정도만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의 터전에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좀 이육사 하면 알고 있잖아요. 강인한 어조와 강인한 의지를 펼치는. 그런데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에 펼치고 싶은 의지 뭐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죠. 자, 크게 시간의 흐름 제가 세 덩어리로 일부러 나눠준 거, 필기해 준 거 요거 잘 보시고, 도식화하는 이유는요, 제가 필기를 잘해서 여러분들 도식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잘 보면 시가 보이니까요. 인물 간의 관계를 잘 보면 소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익히는데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좀 익숙하게 빠르게 유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식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면 아, 큰 틀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 어휘들 체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대조된 표현들 이런 것들 찾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많이 내신용을 했기 때문에 봤던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264입니다. 하셔야겠죠?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